최강욱 의원에 대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죠. 네네, 윤리심판원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6개월 징계를 내렸으니까 예, 예. 중징계를 내린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준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부분을 듣고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최강욱 의원은 거기에 불복해서 뭐 재심을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대신에 특히 최강욱 징계를 아주 강력히 주도했달까 주장해온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아쉽다. 그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호도하려 한 김남국 의원까지도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는 철험회 또 해체해야 한다. 철험회가 바로 지난번 검수완박 국민의 뜻에 반해서 그걸 강행해가지고 결국 지방선거 참패를 가져왔지 않느냐, 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과거 조국 사태 때처럼 이 개딸들, 네. 특히 뭐 강성 지지자들은 박지원 쫓아내라 뭐 하면서 여기가 수박 땅이냐, 수박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건데, 네네. 그렇게 지금 또 역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주 일단 김남국 얘기부터 해보죠. 저는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뭐 저는 방송에서도 자주 보고 또 선배 후배 뭐 하면서 아주 부침성 있게 그런 관계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비판을 할 대목이 있다면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일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김남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신한테 지금 자신이 잠깐 그 화면상에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이 여성 보좌관들도 다 이 화면을 줌을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 모욕을 줄 수가 있죠? 그건 모욕이잖아요. 그럼 성적 모욕을 한 겁니다. 최강욱이 김남국한테 성적 모욕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한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한 상태니까. 그렇죠. 더 그런 표현을 썼다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제일 먼저 분노를 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깔보였으면 철험회 같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무리 나이가 어떻든 간에 같은 초선이에요. 네. 같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아니 국회가 무슨 나이 순입니까? 같은 초선한테 그렇게 모욕을 여러 사람들한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먼저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해야 될 당사자가 지금 그 부끄러운 걸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얕잡아 보이고 그런 이 가볍게 처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벼운 존재로 지금 추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박지원을 지금 비난을 하면서 마치 최강욱을 옹호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 최강욱이 10,000분의 1의 변명 짤짤이라는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짤짤이라고 하더라도 화를 내야지. 참 이게 한심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의 최강욱을 옹호하는 논리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한쪽 편 얘기만 듣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제 한쪽 편은 누구죠? 내가 표현할 수 없다, 그 표현은. 어쨌든 땅땅이라고 들은 여성 보좌관들이 지금 증언을 한 겁니다. 난 그렇게 들었어요 하고. 그래서 지금 윤리심판원이 그런 증언들을 다 듣고 나서 이건 6개월이다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근데 지지자들은 그쪽 편 얘기만 듣고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가 되면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재판이나 모든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왜? 모든 성추행과 성범죄는 제3의 증언이나 제3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증언한 게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은 여성 보좌관들이 지금 모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일관된 증언으로 이건 짤짤이가 아니라 땡땡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쪽 편만 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 범죄자와 성피해자가 있는데 성피해자 입장만 왜 들어? 성범죄자 입장을 들어야지. 이거 주장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강성 지지층 보면은 대선, 지선 다 패오고도 전혀 반성이라든가 뭐 그런 성찰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때도 일방적으로 진영 논리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조국을 편들다가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게 패한 거 아닙니까? 대선까지도. 예. 지금도 누가 보더라도 최강욱 의원의 그러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응원을 보내고 그것을 비판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또 일부는 거기 윤리위원도 아닌데 뭐 거기에 이름을 올려갖고 문자폭탄 올리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네네.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 윤리심판위원이다 해가지고 엉뚱한 공격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예. 좌표 잘못 찍혀갖고. 좌표 찍혀갖고 혼인한 모양인데 예, 예.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은 뭐 참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정당이 그런 식의 팬덤 정치랄까 네. 특정 정치 세력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휘둘릴 경우 그건 정당이 아니죠. 뭐 군대 조직도 아니고 북한의 저기 뭐 노동당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지금 몰락의 길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2011년도에 이 그 권리당원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온라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때도 원래 이 당의 손학규 의원이 당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해찬하고 그다음에 문성근이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 새로운 당원들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국민 개방 뭐 해갖고 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우리 자신들이 당권을 잡거나 대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하면서 불리고 한 지금 이 결과가 그래서 완전히 팬덤으로 그냥 귀착이 되는 결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편덤 정치에 춤추는 박지원 위원장의 아집은 이준석보다도 더하다. 그러면은 네.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신 말이 맞는지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예. 전당대회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당대회 나오면은 권리당원이라든가 민주당 지지하는 층은 당신 얘기에 대해서 당신은 아웃이다. 추방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김남국이 더 취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말을 봤더니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대요. 2030 가치를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데 이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취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에게.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연달아 지금 22일 또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공방을 가했네요. 네.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장문으로 반박하면서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부정한다. 당을 수렁으로 이끄는 최가 너무 부끄럽다.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자멸의 행진을 중단하라.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 어린 팬덤의 포로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반성과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비대위를 꾸렸는데도 그대로 아무런 쇄신의 어떤 반성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철험의 지금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일단 청와국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뭐 재심을 하든 말든 그것은 일단 됐는데 지금 철험회를 놓고 해체 주장을 박지원 전 위원장이 처음 했어요. 사실은 철험회가 누구가 얘기한 대로 철험회가 민주당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전해철이나 홍영표까지도 철험회에 대해서는 지금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 워낙 센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한 20-30명이 똘똘 뭉쳐갖고 같이 움직이니까 전당대회 나가면 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도 못하는데 박지원이가 그걸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철험회야말로 본인들은 절대 개파라고 하지는 않지만 뭐
계파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 정치 발전이라기보다는 뭐 공부 모임이라기보다는 특정 이념이라든가 정치 어떤 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한 돌쇠 부대라 그럴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단화 같아요.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 뭐 이렇게 예. 여겨지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청문회의 그 철험회를 제가 세 가지로 그 상징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 철험회가 한 가장 큰 해악은 민주당의 수준을 딱 철험회에 맞추게 만든 것이다. 민주당을 아유 저런 바보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죠. 뭐냐면 지난번 한동훈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저런 수준밖에 안 돼? 민주당이 딱 저런 수준이야? 라고 딱 사람들한테 너무나 각인시켜줬거든요. 거기 면면이 황운하, 김용민,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이 멤버들이 사실상 지난 이 지방선거 때 이들 말고 목소리가 없어요. 없죠. 목소리가 예, 들리지 없었어요. 않았어요. 예. 이 자들이 갑자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뭐 이재명 뭐 욕하고 그러는 것도 저는 꼴불견이더라고요.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그럼 눈치 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철험회 해체 반대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철험회가 해체되면 참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불구하고 제대로 가버리면 예. 국민의힘이 어려워지죠.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다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얘기, 즉, 이 상황으로 계속하면 그러니까 진짜 수렁이다라는 얘기는 민주당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부 언론에서는 뭐 계파 싸움 확전이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했던데 박지원이가 누구 계파냐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 2030 이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대선 때 네. 비대위원장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키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처음에는 이재명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그룹이라고 봐야죠. 뭐 일부는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왜 철험의 해체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나설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무슨 홍영표라든가 친문 뭐 이런 쪽으로 손잡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일단 말씀하셨듯이 박지원은 스스로 이 비대위원장 되고 얼마 안 돼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직접 전화해서 설득을 했다, 자신을. 당에 좀 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의원들도 막 박지원 비판할 때 그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커봐라 이재명이 임명한 거 아니냐,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은 어쨌든 그때 이대녀를 잡기 위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녀로서 상징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박지원의 속내, 지금 개딸들이 마치 이대녀의 상징처럼 득세를 했잖아요. 자신이 개딸들을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딸들이 자신을 부정하는 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양쪽 다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이대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개딸들은 이대녀의 목소리로 지금 이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자신을 공격하는 와중에서 나 어차피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 제대로 된 이대녀의 몫을 내가 갖겠다. 그게 이준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준석은 이대남을 이대남의 지분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박지원도 지금 아무리 내가 이재명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욕먹고 사라지느니 이왕 시작한 거 나도 지금 개딸들이 잘못됐고 내가 바로 이대녀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뭐랄까요?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정치는 내가 거기에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자기 정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의중까지도 이제 썩 잘 안 먹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중간에 박지원은 박지원대로 이제는 자기도 공동비대위원장 해보니까
자기 세력이 또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 요 이준석처럼 예. 이준석도 대선 끝나고 지선 끝나고 나니까 자기 정치 하겠다고 선언했잖아. 박지원도 자기 정치 선언한 건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근거는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가 한참 박지원이 그 부딪히고 막 그럴 때 이재명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유 이재명 후보 전화도 안 받아요. 요즘 죽겠어요. 누가 통제를 해요 지금 하는 목소리를 막 짜증스럽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가져봤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재명이 8월 당권 도전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 당권만 잡아서 되느냐. 김남국이 어디 방송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지휘부가 확실하게 받쳐줘야 개혁과 쇄신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최고위원이죠. 네네. 최고위원회 대거 출마해가지고 이재명과 철험회가 출신 그 최고위원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래야 이제 과반 이상을 딱 차지해갖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밀고 가겠다는 그러한 지금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까 김남국이 자기가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예. 근데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지금은 당대표 선거 따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 따로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는 함께 선거를 해서 1등이 당대표 되고 2, 3, 4, 5등이 최고위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의 지분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내가 2위만큼의 지분이 있고 3위는 3위만큼의 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다 보면 사실 개파 견제 심리가 있어서 1인 2표씩 하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략적 투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교묘하게 어쨌든 개파 균형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늘 봉숭아학당이 되게 됩니다. 서로 목소리 높이다 보면. 정치라는 게 그렇게 서로 개파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걸 또 봉숭아학당으로 이렇게 폄하해버리면은 정치권 그러면 한 사람이 딱 쥐고 일사분열하게 나가면은 그게 늘 정당이 독재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일당 독재고 입법 독재고 지금 이 민주당이 하는 형태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김두관 의원 이분도 과거에 대권 출마를 한다 해갖고 경남지사까지 이렇게 중간 사퇴했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스스로 리틀 노무현이다. 리틀 노무현이라고 해서 부르면서. 김두관을 만나서 집단 지도체제는 자기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이제 당권 도전 의사를 확실히 김두관을 통해서 표명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김두관은 지난 비대위 구성 때도 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재명의 역할이 시하고 이재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당을 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대를 지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저변을 넓혀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는 이거죠. 지금 김두관은 그냥 김두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표거든요. 그 경남 쪽에 현재 자기의 어떤 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쪽 호남이 일정 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낙연 쪽 호남 지금 당장 호남으로 달려가는 건 좀 불리하다. 그러면 호남 이에서 원래 이 정당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영남권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운동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김두관의 영남권을 갖고 오고 뭐 김두관이 그렇다고 영남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상징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전북을 갈라치려고 해서 정세균 파들을 영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낙연의 전남으로 이낙연을 묶어버리고 당원들을 결집을 하려는 첫 번째 단계가 영남의 지금 김두관 손잡는 장면을 일부러 막 사진 찍고 보내고 뭐 이런 작업을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강욱의 징계 문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당권 장악 의도가 서서히 이제 이 표면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동안까지는 뭐 당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침묵을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거리를 좀 두면서. 그 끼어들어봤자 자기 손해다.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당내 7, 80%가 자기를 지지하는데 공연히 뭐 그 잔챙이 후보들하고 같이 안 싸우겠다 그런 건데 이제는 이제 8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지원이가 독자 노선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퀴즈라는 점, 26살 먹은 퀴즈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은 이 철험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거 이런 것들도 중도표랄까 뭐 이런 것을 겨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또 박지원이 나중에 갑자기 이재명 지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딱 그렇게 했거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나와도 된다. 뭐 송영길 서울시장과 이재명 개항을 그때는 또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는 아니지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딱 받아들인 상황도 있어요. 그게 또 이제 비율이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일반 당원 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표를 얻으려면은 네. 지지를 얻으려면은 나는 그렇게 철험회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하려면은 본인이 직접 보기는 그렇고 그렇죠. 자기 지지층인데 네. 그러니까 이 박지원을 통해서 일종의 쓰리쿠션 작전을 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얼핏 들더라고요. 지지하게 어차피 뭐 만드는. 철험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본격적인 당권 투쟁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